케이오스. 한국은 진행 중인 케이오스. 서울은 케이오스. 한국은 복잡한 곳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격렬한 투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싸우는 나라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이 이 나라의 어떤 활력과 에너지를 주는 창조하는 원천이라고도 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이 정말 바쁜 도시죠. 모두가 바쁘죠. 그리고 한국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최고 베스트들 15 액션 디렉터 거기에 나도 포함되고 원래는 100여 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이제 한 팀이 이제 따로 독립을 해서 지금 74명? 94명? 19 peoples. 그리고 아직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6개월 동안 훈련을 마치면 또 1년 과정에 또 훈련 과정을 거쳐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정규군 바깥에 촬영 나가서 비정규군들이 좀 많이 모이는데 그래서 좀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은데 조금 안타깝다고. 영화 예술이라는 것은 숙명적으로 대중예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어떤 영화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장르를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르란 외피를 입고 대중에게 다가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영화를 소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편의를 위해서 이것은 뭐 마셜 아츠 무비다라든지 뭐 얘기를 하지만은 장르를 얘기하지만 저는 전 장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장르의 개념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깨졌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제가 믿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히치콕이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영화 스크린 속에 사실이면은 모든 것은 사실이다. 저는 그러니까 스크린 속의 진실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크린 속의 진실이 그때 오르면 다 옳은 것. 그것이 어떤 장르이든지 간에. 장르를 어떤 처음에 이렇게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그것이 관객이나 또는 사람들과 좀 더 쉽게 소통하거나 접근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일단 그렇게 사람들을 내 영화에 가까이 끌어당겨 놓은 다음에 일단 내 영화라는 어떤 뭐 예를 들면 버스건 차에 태운 다음에 장르로 유혹을 하여 차에 태운 후 그 다음부터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죠. 일단 차에 탔으니까 문을 잠궈버리고 근데 그 차가 가는 길이 기존의 장르의 컨벤션이나 어떤 클리셰나 트레디션에 따라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나름의 길을 차에 태운 후에 막 가버리면서 장르를 넘어서는 새로운 영화적인 체험을 하게 해주고 대부분 지금까지 영화에선 그렇게 장르를 벗어나게끔 하는 요소가 되게 한국적인 리얼러티였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뭐 귀신을 본다든가 그런 개인적인 경험은 없었고요. 거기 나오는 몇몇 사건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신문 기사나 이런 것을 읽은 거라든가 아니면 거기 지하철에서 잠들어 있는 애들, 걔는 죽진 않았지만 그런 애들을 직접 봤다든가 그런 일들은 있지만 뭐 영적인 경험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장르영화라는 건 몇십 년을 똑같은 이야기 패턴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날에도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적이라고 말하는 실제 사건이라는, 실제 사건이든 뭐 사회의 반영이든 그런 게 역시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드는데. 영화죠. 넓게 봤을 때. 그런데 아주 철저하게 장르의 컨벤션을 따라가는 영화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영화를 보는 것은 즐기되 만들기는 싫습니다. 왜냐하면 좀 지루하니까. 그래서 장르의 큰 틀 안에서 영화를 만들지만 그 클리셰들을 벗어나려고 늘 노력합니다. 그리고 클리셰를 가지고 이리저리 장난한달까 가지고 논달까 그런 일들의 흥미를 느끼는 편입니다. 일단 장르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장르의 어떤 컨벤셔널한 것들과 충돌시키면은 무엇이 나올까, 그것들이 궁금했었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했던 장르 영화를 나의 얘기와 나의 스타일을 잃지 않고 어떻게 훌륭하게 적절하게 믹스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자, 영목 여기서부터 들어가고. 영목 여기서부터 들어가고. 자, 준비. 액션. 단순히 늘 반복돼 왔던 되게 스트레이트한 그런 리얼리즘 영화가 아니라 관객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장르 영화임에도 오히려 더 한국적인 리얼리티를 생생하게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론인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한국적인 리얼리티에 도달하고 싶은 것 같아요. JSA를 촬영할 때 북한의 그 군 병원을
찍어야 했는데 물론 북한에 가서 찍을 수는 없으니까 남한에서 비슷한 건물을 찾아야 했어요. 지방의 한 대학의 건물을 섭외를 했는데 거기에 물론 그 촬영을 허가를 받느라고 대학 당국과 인근 그 관할 경찰서에 미리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고 촬영을 했어요. 근데 역시 그 외경을 찍기 위해서는 인공기, 북한 깃발, 국기, 인공기도 개양하고 또 뭐 수령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대형 그 글자판을 옥상에다가 세워서 계속 북한의 군병원인 것처럼 꾸밀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이 멀리서 그걸 보고 북한의 그 테러리스트들이 와서 그 학교 건물을 점거했다. 또는 뭐 전쟁이 시작됐다. 그래서 학교 당국에서 너무나 그 난처해해서 원래 목표했던 장면을 다 찍지 못하고 철수해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아주 본질적인 면에서는 픽션과 다큐멘터리가 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픽션도 그렇고 이제 픽션은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 인간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는 거고 다큐멘터리는 있는 그대로를 또 관찰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제 영화에서는 약간의 어떤 경계선상 만남을 시도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아시아의 다른 액션 영화와 한국 영화가 좀 다르다는 점이 있는데, 외국의 관객들이 아시아의 뭐 달콤한 인생을 보도 그렇고, 요번에 이제 베니스 영화제 나왔던 짝패라는 그 시티 오브 바이올런스라는 영화를 봐도 그랬고, 너희 영화에서, 너희 나라의 영화에서 나오는 주먹질은, 실제로 아프다. 아프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너희 나라 액션에는 감정이 들어있어서 훨씬 더 강렬하게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인생살이의 모든 장면들은 다 영화의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고, 그런데 폭력은 인생살이에서 정말 그 중요한 문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향을 주는 어쩌면 가장 큰 요소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묘사하는데 많은 공을 들이고 거기에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작자로서. 지구를 지켜라는 폭력에 관한 영화였어요. 사람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 지구에서 얼마나 많은 폭력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주제에 관련된 거였기 때문에 그 주인공들이 그만큼 폭력적일 수밖에 없는 어떤 자연스러운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 폭력을 이렇게 뭐 어떤 다른 식으로 이렇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 자신 자체,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폭력적일 수 있는 인간 자체를 들여다보자, 자세히 관찰해보자, 뭐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연에서 내려주신 건지 신께서 내려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잠재된 폭력성, 서로 그거를 일단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고 출발이 아닐까. 예, 그런 게 아예 없다고 그냥 무시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저런 폭력적인 사람, 저런 미친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야. 뭐 어디 뭐 그렇게들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만 그 사람들도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거. 그런 걸 바라보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네. 36년간의 그 식민지배 길을 겪고 그리고 그러니까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그 고비를 넘기자마자 이 미국과 소련의 그 제국주의 싸움에 대리전쟁을 치러야 됐고 한국에서 그리고 여전히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분단 상태를 앓고 있고 그리고 암울한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독재 정치 시대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너무나 이 거대한 폭력들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그런 폭력에 저항하는 방식이 굉장히 서투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주 정말 단순하게 그렇게 무언가 막 폭발시켜야, 그러니까 억눌려 있다가 폭발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저는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역사와 정치적인 상황과 이런 것들이 개개인에게 아마도 이런 식으로 악영향을 미쳤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 80년대의 그 폭력이라는 거는 좀 더 직접적이고 독재자에 의한 뭐 좀 그런 거였다면은 요즘은 또 어떤 자본의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른 식으로 교묘한 폭력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다고 구현해서 설명하자면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만드는 파트맨이라는 영화도 과연 정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정의를 찾아가는 긴 여행 같은 영화거든요. 슈퍼히어로가 나와서 이제 정의를 지키겠다. 하지만 정의가 진짜 우리가 원하는 정의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시기에, 그러니까 국가의 중요한 그 정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팔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저항을 해서 독립을 쟁취해냈지만 이들의 세력들이 이렇게 갈라서는 바람에 결국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땅은 분열된 상태로 지금 있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를 끊임없이 뒤엎으면서 그들을 밟고 일어서서 이렇게 자신들의 세대를 창출하고 그런 역사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화 분야에만 봐도 그래요. 영화만 봐도 한국 영화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그 젊은 세대가 이전 세대를 뒤엎어버리고, 그러니까 60년대에서 70년대로 넘어오는 시기가 그랬고, 70년대에서 80년대를 여는 시기가 그랬고, 80년대에서 90년대를 여는 시기가 그랬고, 90년대 초기 세대와 후기 세대가 다르고, 그리고 2000년대를 맞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막 그 사이가 막 격변하고, 그 다음에 감춰졌던 진실들이 계속 새로운 것들이 드러나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뭔가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아주 터프한 그 시대를
살아오면서 깨달은 그런 어떤 경험 같은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선악의 명쾌한 구별이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선한 사람인 줄 알았던 자가 언제든지 악마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묘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어떤 선배 감독들, 물론 좋은 감독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계적인 어떤 거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역량권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한국 영화의 힘, 정말 뭐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한 펀치를 먹일 수 있는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영화는 현실을 반영할진 몰라도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은 오래전에 보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서 영화 한두 편 갖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진 않는다고 봐요. 여기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내가 소리를 안 지르고 천천히 하니까 그러는데 세계에서 가장 군기가 센 조직이라고. 애들 굉장히 그 개인의 그 어떤 것들이 이 안에서는 굉장히 딱 절제되어 있다고. 선후배 관계라든가 예의 범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아미보다 더 확실하게 잡혀져 있다고. 아마 전 세계에서 스턴트맨이 죽었는데 9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체로 모여서 단체로 거기에 조문을 매년 2번씩 가는 조직은 스턴트맨들 조직은 아마 이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라고. 대한민국의 이 서울 액션 스쿨밖에 없을 거라고.